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디지털 전환과 ESG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눠볼 슈나이더 일렉트릭 손장의 기사입니다. 제 소개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퍼블릭 인플루언서 업무를 맡고 있고요. 또 슈나이더 일렉트릭 아카데미에서 관리자 및 대표 강사도 맡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슈나이더 일렉트릭, 첫 번째 슈나이더 일렉트릭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ESG,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서스테너빌리티 서비스, 에너지 지속 가능성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이 내용들을 다 소개한다는 게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만 해도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이 시간에는 글로벌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진행해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ESG 경영에 대한 내용으로 좀 축약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잠깐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1836년에 창업이 됐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24대왕 헌종 시절입니다. 정조대왕의 증손자. 그때 창업이 됐고, 그 당시에는 이제 철강 비즈니스에서 주력으로 했다면은 19세기 말에 에디슨이라든가 테슬러가 등장하면서 전기 산업이 소위 말하는 2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던 그 시기에 슈나이더 일렉트릭도 전기 산업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과 북미에서 사업을 다각화시키면서 현재는 20세기 말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전문 기업에서 21세기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 변신을 했습니다. 네, 지금 슈나이더 일렉트릭 작년 매출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하나 한 35조 매출했고요. 전 세계에서 한 13만 명이 한 100여 개 국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본사가 있는 서유럽이라던가 또 북미, 아시아 태평양, 기타 지역 골고루 조직을 갖추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와중이죠. 코로나에 따른 경기 후퇴, 또 기후변화, 이 거센 파도들이 밀려서 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 큰 장애물인데요. 현재 2020년, 2021년, 작년과 올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글로벌에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귀중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올해 상황 주요 내용들을 살펴본다면은 미국은 대통령이 새롭게 뽑히면서 파리 협정에 복귀를 선언했고 중국도 탄소 중립 선언 2060년까지지만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전기차 경쟁 가속화되고 5G가 도약하는 시점입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우리의 어떤 변화 본다면 원격 솔루션이 일반화되었다. 오늘 여러분들과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만나 뵙고 있는데요. 또 효율성, 회복 탄력성, 지속 가능성을 같이 얘기하게 된 시간들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대규모 복구 계획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무려 1경 3천조 원에 해당되는 큰 돈이 투입이 될 것이다. 이 돈들은 그린과 디지털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본다면은 전 세계 산업 분야를 이렇게 산업과 교통, 건물, IT 분야로 나눠 봤을 때 실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주요 분야가 산업과 건물 분야입니다. 또 IT로 대변되는 데이터 센터도 급성장하고 있죠. 최근 들어서는 각 글로벌 기업들이 유엔의 글로벌 컴팩트 참여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는데요. 아리백을 선언하고 EV백, EP백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투자자들의 투자 절차들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ESG 경영을
고려해서 투자를 하겠다. 지금 탄소 정책이 투명하지 않은 기업은 투자금을 받기도 어려운 세상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디지털 그리고 전기로 대변되는 에너지의 세상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봤는데 204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량이 2배나 늘어날 것이다. 발전 설비는 재생에너지 쪽 발전 설비 비중이 80%나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던 얘기죠. 석탄화력, 지금 화석연료 발전이 점차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전통적으로 투자가 높았던 오일앤가스 분야보다는 전기 분야의 글로벌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전기차의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분야를 살펴보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 접속자가 늘어났었는데 이제는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사물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IP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디지털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경영진의 약 64%는 디지털 전환에 성공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IoT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못 미쳐서 10%의 데이터만이 겨우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90% 데이터가 더 많이 활용이 될 때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사업장에서 사후 보전, 사후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 예방 보전, 예측 보전 쪽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은 이미 코로나 시대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모바일과 원격으로 진행될 것이다. 현장 단위가 기업 전체 단위로 엔터프라이즈 단위로 진행이 될 것이고 작은 규모에서 진행됐던 것은 스케일업 돼서 오늘 많이 거론이 된 인공지능이나 또 대규모의 컴퓨팅에 의해서 규모가 커질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디지털 구현을 통한 혜택을 좀 살펴봤어요. 첫 번째가 에너지 효율에 따른 에너지 비용 절감입니다. 평균 30%에서 최대 85%까지 절감이 가능할 것이고 생산성 측면에서는 카펙스, 우리 이제 프로젝트 단계 투자비, 엔지니어링이나 시운전 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최대 60%, 또 오펙스, 운영비 쪽은 한 75% 정도 최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뢰성 부분은 장비 유용성입니다. 이쪽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 장비의 유용성이 30%나 50%나 늘어날 것이다. 또 작업장의 근로자의 안전 문제 중요하죠. 작업장 안전 향상도 최대 25%나 사고가 줄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대변되는 지속 가능성 분야도 50%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각 분야에 따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플랫폼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에코스트럭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전 세계 시장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빌딩, 또 데이터 센터, 인더스트리, 또 인프라스트럭처 이렇게 4개 분야를 보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분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가 뭐 스마트 팩토리로 널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4개 시장을 이렇게 저희가 분류해 놓은 것은 이 4개 시장에서 사용되는 전체 에너지 양이 약 70%가 초과한다.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량은 80%가 넘는 것으로 조금 전에 파악을 했고요. 이 분야에서 저희가 특별히 각 제품이나 솔루션들을 나눠서 구분하고 있는데요. 맨 아래 커넥티드 제품, 중간에 엣지 컨트롤, 최상위의 앱 분석 서비스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맨 아랫단의 커넥티드 제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물 인터넷, 또 인더스트리얼 IoT, 산업용 사물 인터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설치된 다양한 장비들이 네트워크와 연결이 돼서 실제 데이터들을 상위 시스템으로 올려보내는 것을 얘기하고요. 중간단의 엣지 컨트롤은 이미 현장에서 우리가 공장 자동화로 활용을 하고 있는 PLC, DCS, 스카다 같은 제어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상위에는 앱 분석 서비스, 쪽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과 함께 구축이 된 아키텍처이자 플랫폼을 저희가 에코스트럭처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에코스트럭처를 이용해서 저희가 산업 분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구축한 스마트 팩토리 사례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제조회사이자 즉 이런 솔루션을 도입하는 도입 기업이자 또는 이 솔루션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공급 기업이기도 합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전 세계에 44개 국가에 200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제품 오더 주문 개수가 하루에 15만 개의 주문이 들어온답니다. 공장에서 생산을 한 이 제품들이 중간 배송 센터를 거쳐서 전 세계 고객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스마트화 시키자라는 개념으로 스마트 팩토리 및 스마트 물류센터 작업들이 2017년부터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쇼케이스는 스마트 팩토리 11개, 스마트 디스트리뷰션 센터 6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현재 스마트 팩토리 100개 가까이 또 물류센터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에 있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익산 공장도 작년 6월에 스마트 팩토리로 새롭게 거듭난 바 있습니다. 자, 이런 스마트 팩토리, 인더스트리 4.0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기준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글로벌 등대 공장이란 개념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라이트하우스 팩토리.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2018년에 프랑스의 르부드리 공장을 시작으로 2019년에 인도네시아 바탄 공장, 또 2020년 미국 켄터키주의 렉싱턴 공장, 또 올해는 중국 우시 공장 등이 글로벌 등대 공장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라이트하우스 팩토리 외에도 지속 가능성 등대 공장이라는 것을 최초로 선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올해 2개 공장이 선정이 됐는데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미국 렉싱턴 공장이 작년에 등대 공장으로 선정이 됐는데 올해는 최초 세계 지속 가능성 등대 공장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한국 익산 공장은 라이트하우스 팩토리는 아니지만 이런 같은 개념으로 스마트 팩토리가 구축이 된 바 있습니다. 국내에도 물론 등대 공장이 있죠. 포스코, 오늘 포스코에서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스코 포항 공장이 2019년에 등대 공장으로 선정이 됐고 올해도 추가로 1개 공장이 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자,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이런 스마트 팩토리 결과물로서 이렇게 공장별로 전체 장비 효율이 개선이 됐다던가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이 됐다, 또 에너지 비용이 감소가 됐다. 특별히 미국 공장이나 인도네시아 공장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리스, 디지털화된 작업 결과물로서 페이퍼웍이 감소가 됐다. 그래서 이런 큰 어떤 결과물을 볼 수가 있고요. 장비 다운타임이 감소되고 작업 효율성이 늘어났다. 이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결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제 글로벌 등대 공장은 좀 규모가 큰 공장들이에요. 이런 규모가 큰 공장들은 이제 대기업 공장이 어떤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익산 스마트 팩토리는 겨우 인원이 4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공장입니다. 또한 공장이 설립된 지 40년이나 된 1981년에 설립됐어요. 아주 오래된 공장이고 규모가 작은 공장이에요. 국내에서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스마트 공장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또 이런 타겟 공장이 40~50명 규모의 작은 공장들을 타겟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그 익산 스마트 팩토리를 국내 산업 분야의 국내형 스마트 팩토리 어떤 모델로 제시를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 세계 산업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무인 로봇, 사물 인터넷과 결합한 디지털 자동화 시스템은 공장의 생산율과 품질을 끌어올린다. 스마트 팩토리는 공장 곳곳에 센서와 카메라를 부착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며 분석한다. 이렇게 모인 데이터는 공장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할지 예상해 방지하기도 하며 분석된 자료는 생산성을 높이는 토대로 활용되기도 한다. 스마트 팩토리가 어떻게 생산 현장을 변화시킬까? 전북에 위치한 슈나이더 일렉트릭 익산 공장. 1981년에 설립된 이 공장은 지난 40여 년간 전통적인 방식으로 전자식 모터보호 계정기를 생산해왔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통합 아키텍처 플랫폼 및 에코 스트릭처를 적용해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를 지원하는 스마트 팩토리로 재탄생시켰다. 가장 현실적인 스마트 팩토리를 슈나이더 일렉트릭 공장을 통해 소개한다. 공장 전체를 프로세스를 갖다가 운영하는 모든 요소별로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생산을 모든 라인을 몇 개를 하게 되겠다 하면은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라인별로 이제 전달이 됩니다. 3개의 대형 터치 스크린과 연결된 컨트롤 타워. 이곳 컨트롤 타워에는 에너지 관리를 위한 중앙 관리 소프트웨어, 에코 스트럭처 파워 모니터링 엑스퍼트와 인력 및 품질, 에너지 효율, 생산량, 공장 운영 관리와 관련된 각종 지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린 디지털화 시스템이 적용돼 있다. 실시간으로 공정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제품과 시스템의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 대응한다. 이는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며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스마트 팩토리로 변신한 공장들의 생산성과 품질을 조사한 결과 각각 평균 30%와 43%가 향상됐으며 원가는 15.9% 감소하고 납기 준수율은 15.5% 높아졌다. 기업당 평균 고용은 3명이 늘었으며 산업재해는 17.9% 줄었다. 2018년도 기준에서 스마트 팩토리로 변신한 공장들의 데이터를 보면 비용이 46% 감소했으며 생산성은 95%가 증가했다. AOA라는 스마트 팩토리 모듈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라인이라고 하는 SSL 라인에는 이 오토 패킹 설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안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설비를 열게 되면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에서 중단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AOA를 이용해서 이 장비의 현재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패드 및 태블릿의 카메라를 설비에 비추면 설비 내부의 부품이 AR로 구현되는 솔루션이다. 이를 통해 설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설비를 분리하지 않아도 육안으로 직접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한 가지를 가지고 구축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고 소프트웨어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컨트롤 타워에 연결시켜주고 관리를 해요. 그 중에 LDS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라인의 운영을 하다 보면 나오는 지수들이 있죠. 생산성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모듈이 하나가 있고요. 안돈이라는 게 있고 EWI라는 모듈이 있고 EWOM이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에 직접적으로 생산 책임자가 여기서 무슨 것을 생산해야 된다라고 저쪽에서 지시를 하면 이곳에 그 내용이 전달이 되고 그 작업을 진행하게 돼 있어요.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안돈이라는 이 시스템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생산 활동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품질 이슈, 설비의 이슈가 있게 전원이 차단이 되었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안돈 시스템의 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이분들이 취하는 게 아니고 문제 이슈에 대해서 해결하는 담당자에게 핸드폰으로 연락이 자동으로 가요. LDS-E 안돈도 눈에 띈다. 설비, 자재 등의 원인으로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기면 경고등 및 경고음과 함께 책임자의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에 바로 상황이 전송된다. 해결했습니다라고 눌러주고 자 없어졌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겁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총 7가지 모듈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주기적으로 제품에 대한 신뢰성 실험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뢰성 시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여기다가 직접 모바일로 진행을 하고요.
슈나이더 일렉트릭 익산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큰 장점은 현실성이다. 익산 공장의 상주 인원은 약 50명으로 작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중소기업들이 참고하기에 적합하다. 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대규모의 자동화 설비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각 요소의 스마트 솔루션을 적용한 방식 또한 같은 맥락에서 높게 평가된다. 전통적인 공장에서도 원격으로 장비를 유지, 보수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솔루션은 이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스마트 팩토리의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네, 익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는 동영상으로 대신했습니다. 지금 익산 스마트 팩토리의 생산 현장을 도면으로 공유화면으로 보고 계신데요. 실제 2013년부터 생산 라인을 슈나이더 퍼포먼스 시스템, 도요타 생산 방식을 벤치마킹한 건데요. 그 시스템에 맞춰서 개조를 했습니다. U자형, C자형 형태의 생산 라인을 개조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품질 관리를 하고 수년간에 걸쳐서 자동화, 고도화 작업을 이룬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행된 것이 바로 디지털화 작업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간혹 시스템, 소프트웨어 몇 가지 설치하고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생산 라인 또 품질 관리 또 자동화 부분의 고도화 또 디지털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수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전 세계 공장은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이노베이션 허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데모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컨트롤 타워가 설치가 되어 있고 방문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하고 장비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데모 유니트까지 같이 구축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스마트 팩토리는 어떤 표준 요구사항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생산관리 시스템 MES는 기본이죠. 또 에너지 관리, 디지털 전력 관리, 생산성 관리 시스템, 프로세스 관리, 기타 오늘 말미에도 잠깐 소개해드릴 에너지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솔루션, 리소스 어드바이저까지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초록색 솔루션들은 슈나이더 자체 솔루션입니다. 100% 슈나이더 자체 솔루션으로는 되지 않죠. 그래서 기타 다른 디지털화 작업에 외부 솔루션도 함께 구축해서 슈나이더 솔루션의 이 에코스트럭처는 오픈 아키텍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솔루션이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익산 스마트 팩토리가 역시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커넥티드 제품, 엣지 컨트롤, 또 앱 분석 서비스에 맞춰서 제품이나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이 배치가 된 모습인데요. 맨 아랫단에 보면 저희가 도메인이라고 하는데요. 6개의 패키지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익산 스마트 팩토리는 디스크리트 공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공정이죠. 장비가 모여서 라인이 되고 여러 라인들이 합쳐져서 프로세스가 되면서 장비의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에코스트럭처 머신, 장비 솔루션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장비나 유틸리티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스트럭처 파워 두 가지 솔루션을 가지고 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했다면 좀 규모가 있는 공장 같은 경우는 뭐 배치 공정이나 화학 공장의 이 연속 공정들은 플랜트 솔루션이 추가가 될 수가 있겠죠. 또 공장에 오피스 빌딩이나 또 HVAC, BMS가 들어가는 큰 대형 빌딩이 있는 경우는 빌딩 솔루션, 또 뭐 삼성전자 같이 대기업의 IT, 전산센터, 뭐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되어 있는 데서는 IT 솔루션,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솔루션 때문에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구축하는 데는 그리드 솔루션에서 이런 6가지 솔루션이 공장 규모나 산업 분야에 따라서 통합돼서 구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은 6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MES나 컨트롤 타워가 구축이 되어 있는 생산 운영 관리 시스템,
두 번째는 PLC DCS가 중점이 되고 있는 고도화의 오토메이션, 팩토리 오토메이션 고도화 부분입니다. 세 번째가 장비 관리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장비의 운영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들. 네 번째는 공장의 에너지 관리입니다. 작은 공장도 이제는 에너지 관리를 해야만 한다. 지속 가능성 또 여러 가지 최근 상황에 맞춰서 대기업, 글로벌 기업의 1차, 2차 협력업체 또 스코프 3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장 에너지 관리 솔루션도 같이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한 메인테넌스에서 필요한 예방보전, 예지보전 솔루션이 다각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기타 여기서 거론되지 못한 다양한 디지털화 솔루션들이 사이버 보안과 함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게 말씀 안 드리고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익산 스마트 팩토리는 견학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등대 공장 견학으로 해서 해외 공장 견학을 많이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스마트 팩토리 견학을 원하시는 분은 저희가 2시간 일정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속 가능성 분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속 가능성은 미래로 가기 위한 여건이다. 지금 이제 만화에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필수 조건이란 얘기죠. 저희가 오늘 표지에서도 보셨는데 Beyond the Scope, 지속 가능성과 그 너머라는 용어로 해서 지속 가능성 ESG 부분에 대해서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진행하는 내용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 분야는 탈탄소화로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한 밸류체인 함께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양성은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포용적인 세상 만들기. 또 세 번째 글로벌 커미트먼트, 전 세계 약속은 소셜에 대한 부분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 탈탄소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파리 협정에서 제시된 1.5도씨 제한하는 목표에서 크게 벗어난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연간 3기가톤의 배출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이 예상이 되는데 한 3배 더 해야만 실질적인 목표에 도달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에너지가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인데 지구 인구의 20명은 제대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불평등한 상황에 있기도 하다는 얘기죠. 사실 역설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경제 번영을 위해서 저렴하면서도 깨끗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 제안하는 내용들은 첫 번째가 탈탄소화. 바로 실질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내용들이죠. 두 번째는 전기화 부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여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부분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연간 한 10기가톤 정도를 절감할 수가 있겠다. 지금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라든가 또 각종 탄소에 대한 컨셉들이 제시가 되면서 스코프 1, 2, 3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각 제조 기업의 스코프 1, 2, 3 부분뿐만 아니라 업스트림, 공급 서플라이 체인 쪽에 스코프 3, 또 다운스트림 고객 분야의 또 스코프 3 이 부분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가치 사슬에서의 탄소 배출 감소를 함께 추구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제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이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시켜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에너지 효율성을 통해서 3년마다 10%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전기화 부분은 바로 이제 EV100입니다. 전기 자동차를 100%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탈탄소화 부분은 바로 RE100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전체 전기 공급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2025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 다시 서플라이 체인 또 밸류 체인을 본다면은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 지금 이산화탄소 카본 풋프린트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줄 것인가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 계산한 데이터들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업스트림의 탈탄소화 부분은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공급망에 좀 참여를 하겠다. 공급자와 협업을 통해서 상위 1000개의 서플라이어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 감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 또 리더십을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에 대한 친환경 자재, 실제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친환경 재료 함량을 50%까지 늘려보겠다. 세 번째는 공급망을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송 시의 이산화탄소 효율을 15% 향상시키겠다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운스트림 고객 쪽에 대한 탈탄소화 지원입니다. 저희가 2018, 19, 20년 3년 동안에 고객에게 이산화탄소 절감을 할 수 있는 솔루션 제공한 부분이 결과물이 약 2억 톤 정도가 됩니다. 2억 6천만 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연간 100만 톤 정도씩 고객들에게 슈나이더의 이산화탄소 저감 제품 및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약 8억 톤 정도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겠다. 그래서 전체 밸류 체인에서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역할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거버넌스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친환경 부분에 중점만 두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ESG에서 역시 중요한 부분이고요. 더 포용적인 세상 만들기, 에코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균등한 기회를 준다. 직원들에게 비윤리적인 행동을 보고 용기를 주는 보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또 뿐만 아니라 공급망, 밸류체인 전반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이런 에코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고 균등한 기회 부분은 지금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한다던가 또 세대 간의 어떤 갭, 또 남녀 간 또 어떤 다양성에 따른 급여 평등 문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진출해 있는 각 나라의 지역 사회에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던가 에너지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지원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소셜 부분에 해당되는 지역사회 영향주기 내용들입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ESG 측면에서 기후 악화가 없는 세상을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나라별로 현지 법인에서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런 결과물로 코퍼레이트 나이츠에서 선정하고 있는 2021년 글로벌 지속 가능 경영 100대 기업의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또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 CDP에서는 A등급에 계속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유엔의 지속 가능성 개발 목표에 부합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ESG 경영에서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시 한번 거론되고 있는데요. 기후 분야의 3가지 내용들, 또 자원 분야의 2가지 내용들, 신뢰 분야의 2가지, 균등, 세대, 지역에 대한 내용들, 토탈 11가지와 지역의 1가지 규정에 맞춰서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달성할 목표를 선정하고 ESG 경영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고객에게 제공할 에너지 지속 가능성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관리되는 자원에 대한 비용이 3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따면 한 40조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관리급 받고 있는 이산화탄소는 1억 2,500만 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ESS 기반의 신재생 에너지가 전력 조달, PPA의 시장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 7기가와트. 각 분야의 100개에서 한 2,000명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2018년, 2019년에 이산화탄소 감축량이 4천만 톤에 해당이 되는 내용 결과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이런 지속가능성 서비스에 대한 솔루션은 슈나이더의 아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에코스트럭처에서 에코시스템이라는 내용으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코스트럭처 리소스 어드바이저, 에너지나 이산화탄소에 대한 계획, 관리에 대한 솔루션이라면 네오 네트워크는 에너지 조달에 대한 솔루션이고요. 또 에코스트럭처 마이크로 그리드 어드바이저, 현장에서 계통을 구성할 수 있는 솔루션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결과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얼핏 본다면은 글로벌 데이터 관리, 또 에너지 효율성 가능성 진단, 또 이 초록색 분야에서는 오프사이트 신재생 에너지 수급, PPA나 버추얼 PPA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형 RE100이 이제 최근에 진행이 되면서 REC 구입이라던가 또 전력거래 계약, PPA 등이 이제 활발하게 지금 이제 개념들이 확정이 돼 가고 있는데요.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이제 글로벌 마켓에서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비즈니스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거나 현재 좀 유럽이나 미국 글로벌 사이트로 진출하게 될 경우에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이런 분야에 대한 솔루션을 함께 컨설팅 비즈니스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파트너로서 저희가 기업 매출의 50%에 해당되는 디지털 및 서비스에 대한 솔루션 제공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에너지 지속 가능성 서비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약 40조 원 정도의 에너지가 관리되고 있으며 고객들이 이산화탄소를 절감하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례는 여러분들 배포 자료에 넣지 않았는데요. 한 3가지 사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유리 관련 기업 생고방의 어떤 효율적인 혁신으로 이 부분은 북미에 생고방이 진출했을 때 솔루션을 제공한 사례입니다. 생고방의 목적은 에너지 조달 중앙화, 또 비용 최적화, 2025년까지 탄소 배출량 20% 감축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에코스트럭처 리소스 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솔루션을 제시를 했고요. 에너지 지출 1억 달러 절감, 또 사업자 한 곳에 요금 청구 문제 이상 발견 및 시정으로 비용 절감, 이런 결과물들을 가져왔습니다. 데이터 센터, 글로벌 데이터 센터 기업 에퀴닉스에서는 21개국 45개 시장에 신재생 에너지 100% 적용하는 목표를 세우고 탄소 발자국을 감축하겠다, 이런 목표로 추진을 했는데요.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전력 구매 계약, PPA 협상을 통해서 이런 솔루션들을 제시를 했고요. 또 추가로 리소스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전력 에너지 구매 계약의 비용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하고 탄소 배출량을 감축한 이런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이쪽 반도체 ST마이크로닉스에 대한 사례입니다. 한 5년 정도 탄소 중립 로드맵을 같이 진행을 해왔는데요. 스코프 1, 2, 직접 배출, 간접 배출 함께 직원 통근하고 제품 운송 스코프 3까지도
탄소 중립을 이루는 목표로 ST 마이크로닉스가 목표를 세우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슈나이더 일렉트릭 솔루션을 통해서 에너지율, 태양광 설치, 또 PPA 전력 구매 계약, 또 에너지 특성 인증, 또 카본 옵셋 이런 로드맵을 통해서 결과물들을 함께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디지털 전환 그리고 ESG 경영 또 에너지 지속 가능성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질문을 Q&A 시간이 진행이 될 텐데요.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 필요하거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제 이메일하고 연락처를 남겨드립니다. 추후에도 연락을 주시면은 여러분들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슈나이더 일렉트릭 경험한 디지털 전환과 ESG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